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학자들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집단, 정규분포를 따르는 여러 집단들을 하나의 기준에 맞춰서 표준화시킨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보는 연습을 했었어요. 즉, 우리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교과서 109쪽이고요. 제목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처음 들어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은 아니고, 자, 이항분포라고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이항분포를 배울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그러나 조금은 특이한 유형이다.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 거야.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딱딱 끊어지는 변수들 있잖아요. 뭐 200번, 300번, 400번 끊어지는 변수들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 이항 분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정규 분포는 연속적이에요. 확률 자체를 구할 때 우리가 넓이를 사용했고 그래프가 주어졌고 그래프로 둘러싸인 전체 영역에서의 넓이가 1이고 그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이산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딱 잘라가지고 양분화해가지고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산과 연속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그쵸? 딱딱 떨어지는 변수들이랑 물 흐르듯이 연속적인 시간이나 체중이나 키나 이런 거에 대한 변수기 때문에 두 개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는데 그쵸?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항분포는요, 확률 구하는 게 조금 번잡했죠.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 뭐 P의 몇 제곱, Q의 몇 제곱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죠? 그런 분포들을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결국은 그것들이 정규분포랑 비슷한 형태를 띠더라라는 거거든요. 이번 시간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두 개는 결코 섞일 수가 없고 같아질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지금은 그렇게 못 느끼지만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산확률 변수보다 연속확률 변수일 때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확률을 구하고 그것을 다루는 게 훨씬 쉽다라는 느낌이 오세요. 수학자들이 아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확률을 구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이 이항 분포도 정규분포처럼 간단히 풀 수 없을까? 여기에서 이 단원이 출발하게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은요. 앞부분을 읽다 보면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 이건 이항분포 수준에서 절대로 풀 수 없는 내용이거든. 풀 수 없는 내용이야. 그럴 때 그것을 정규분포처럼 만들어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이항분포로 출발해서 정규분포로 끝납니다. 자, 교과서 109쪽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실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109쪽에 가득 나와 있는 내용을 이 파란 박스 안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내용부터 알려드리면 이렇대요.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봐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내가 선생님이 그랬지? 처음엔 이항분포로 출발한다.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왜 이렇게 얇어? 미안해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그런데 이 시행 횟수, n이 시행 횟수죠.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 거야. 충분히 크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근사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비슷하게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딱 떨어지게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하게 정규분포처럼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비슷한 거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확한 값이 좋은데. 그럼 정확하게 확률 구하시라면 우리가 하루가 꼬박 걸려도 다 못 구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막 너무 까다롭고 구하기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확률을 구하느니 아주 조금의 오차가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오류가 조금 있더라도 쉽게 구하자, 쉽게 가자 이런 얘기
에서 출발한다. 이번 단원이 출발을 하게 된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알파벳은 B거든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B잖아요. 이항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가 있었어. 이해가 잘 지금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총 시행 횟수는 n이고 그것이 그 상황이 성공할 확률은 P였어요. 괜찮겠니? 그런데 얘를 우리가 정규분포로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 정규분포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 여기 지금 이 박스 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시행 횟수와 확률이었는데, 그쵸? 그런데 얘가 이제 정규분포로 흘러가게 되면 정규분포에서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횟수 이런 게 아니었잖아. 가운데 있는 거 뭐였지? 평균이랑 그 다음에 자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 이 두 가지가 중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들아 문제에는 뭐가 주어지냐면 시행 횟수, 그 다음에 뭐 성공할 확률 이런 게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로 끌어오면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느냐? NP, NPQ. 기억나세요? 이항분포에서 n과 p가 주어졌을 때 평균을 구하는 방법 EX로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NP였고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 NPQ였잖아. 기억나세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NPQ다 이렇게 됐었잖아. 요거 증명해가지고 보내주신 분들 꽤 있었잖아요. 선생님한테. 괜찮으시겠어요? 자, 흐름은 다음과 같다. 문제를 처음에 읽었을 때 서두는 이항 분포예요. 그러면 몇 번을 시행했다는 거지? 성공할 횟수가 뭐인 거지? 두 개를 빠르게 캐치를 하세요. 그래서 NP, NPQ 계산해가지고 그것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항 분포를 따를지라도 정규 분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NP, NPQ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메꿔 넣은 다음에 정규분포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를 문제를 좀 풀다가 왜 정규분포로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굳이 왜 그냥 이항분포는 이항분포로 풀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가지고 이항분포로 왜 풀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디 봅시다. 일단은 정규분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연습을 좀 교과서에서 시키고 싶은가 봐. 이쪽에 보시면 이항분포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B인 걸로 봐서는 바이노미얼 죄송해요. 제가 중간을 모르네요. 자, 이렇게 됐다. 이제 좀 적당하지. 이항분포인 거야. 이항분포가 주어졌고 시행 횟수가 N 여기 180이고요. 성공할 확률이 6분의 5로 나와 있어. 그럼 NP나 NPQ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NP 두 개를 곱하게 되면 180에다가 6분의 5를 곱해가지고 얼마요? 150 이렇게 되나요? 평균이 150인 자료인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분산을 먼저 구해볼게요. 미안, 이거 너무 제가 평균이 NP고요. 분산 NPQ잖아. NP 곱해 놓은 게 지금 150이고 거기에다가 Q를 곱해야 되는데 P가 6분의 5니까 Q는 당연히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그러면은 이거 지금 36이야. 맞나? 6 아니지. 미안해요. 6분의 1이면은 제가 왜 계산이 안 돼요? 25다. 그지? 25가 돼요. 그러면 분산이 25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5가 된다.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상황에 맞는 지금 풀이가 되는 거죠. 값이 되는 거지. 연결하래. 그럼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니까 이것을 정규분포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게 한 다음에 그쪽 가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로 나타내시면 이렇게 된다.
이 연습을 지금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항분포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겠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바꾸실 수 있겠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n이 400이고 p가 2분의 1이에요. q도 당연히 2분의 1이 되겠죠. 평균 np 곱하게 되면은 200 이렇게 돼요. 괜찮겠지? 그 다음 분산 npq 2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100이잖아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는 거지.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고 세 번째 있잖아요. 그리고 평균이 200, 분산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그것을 정규분포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이고 어디가 위로 가려고 그랬어. 여기 이렇게 될 것이다. 나머지 하나도 구해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NP, NPQ 계산하셔가지고 찍어서 보내주세요. 공통과제입니다. 오늘 공통과제 조금 쉽죠? 이항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쉬운 과제를 내드리는 이유는요, 요거만 하면 뒤쪽에 이제 정규분포 확률 계산하는 건 지난 시간에 재미있게 잘 하셨잖아요. 우리 건이는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재밌다 연달아서 이제 말씀하셨었으니까 요걸 제대로 알면은 그 정규분포 확률 구하는 거는 하실 수 있거든요.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110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110쪽에 왔군요. 미안해요. 예제 5번. 어떻게 감쪽같이 정규분포로 흘러가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주어지기는 이항분포가 주어진다. 어느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더니 20%야.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가 봐. 한 명을 뽑았더니 성공할 확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나올 확률이 20%인 거야. P가 20%인 거야. 여기서 우리가 P를 구할 수 있어. 100분의 20. 다시 얘기하면 5분의 1이죠. 얘가 성공할 확률인 거예요. 한 번 뽑을 때마다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인데 몇 번을 시행할 거냐면 400번을 시행한다는 거야. 찾으셨어요? 20%에 400번. 여기까지가 이항분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이 400이구나. 괜찮아요? 찾았니? 1단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수를 x라고 했을 때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총 시행 횟수가 400이고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NP, NPQ 이용하셔가지고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 5분의 4잖아. 16 곱하기 4 하면 64잖아. 표준 편차를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 연습하라고 아까 제가 과제를 그걸로 내드린 거거든요. 보이시죠? 됐어. 이게 1단계야. 그럼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수가,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그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수가 뭐라 그랬냐면, X가 76명 이상 96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2단계. 이제 얘를 정규분포로 끌고 오라는 거야. 자, X가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고요. 얘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정규분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사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이렇게 비슷하게 매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요. 그러면 평균이 80이고요. 아까 여기서 이제 구해놓은 거에 따르면 표준 편차가 8인 거거든요. 요 제곱 잊지 마세요. 괜찮니? 이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정규분포랑 문제가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뭘 구할 거야?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수가 X가 76명 이상 96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아, 확률을 구하는데 X가 76보다는 크고 96보다는 작을 그런 확률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얘를 표준화 시켜야지. 76에서 80을 빼고 8로 나눠야지. 96에서 80을 빼고
16이죠. 그걸 8로 나눠야지.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래프를 거의 이제 그리는 편이에요. 학생들이랑 같이 풀 때는 0이고요. 마이너스 0.5고요. 여기가 2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 해야 되겠다. 그치? 0부터 2까지 해당하는 확률 하나랑 0부터 0.5까지에 해당하는 확률 하나랑 두 개. 여기 지금 풀이에도 나와 있지만 0.1915 더하기 0.4772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0.6687 이렇게 돼. 맞았다. 6687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괜찮겠니 얘들아? 이게 정규분포 같기도 하고 이항분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굳이 이것을 수학자들이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똑같은 것도 아닌데 왜 근사시켜가지고 푸는가. 똑같은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이렇게 풀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얘들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자체를 이항분포로 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규분포로 근사시키지 않아도 되긴 돼요. 정규분포로 근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걸 대신에 이제 풀이 방법을 한번 볼게요.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이항분포로 총 400번 시행했고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인 그런 이항분포예요. 그치? 근데 x가 76부터 96까지 됐으면 좋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니까 x가 76명일 때 맞아? 그 다음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수가 77명일 수도 있죠. 77명일 때, 78명일 때, 79명일 때, 80명일 때, 81명 이렇게 해서 96명일 때까지를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자신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봐봐. 400명 중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 76명이 뽑힐 확률을 구해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400명 중에서 76명이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뽑힐 확률이 원래는 5분의 1이거든요. 76제곱 하는 거예요. 좋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324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으세요? 제 머리통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이게 x가 76일 때의 확률이에요. 이것만 구해? 아니거든. 그 다음에는 77명일 때도 구해야 되잖아. 400명 중에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77명이나 있을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할 수 있겠어? 선생님 말 듣는 게 좋겠지? 수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선생님 굳이 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섞었을까요? 이항분포로만 풀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에 타라락 넣으면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정규분포랑 비슷한 분포를 띈다는 걸 먼저 이제 발견을 하고 그러면 정규분포로 풀어도 되겠다. 큰 무리가 없겠다. 라는 결론 하에 정규분포로 완전히 매칭은 아니고 근사시켜서 푼다.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죠. 예전 같으면 이항분포 푸는 게 어림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봐봐.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다. 왜? 정규분포랑 비슷하다라는 것을 수학자들이 발견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번 단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 푼다.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부할 맛이 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7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전체 학생의 60%가 참여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인가 봐. 따라서 이게 P가 되는 거야. 괜찮겠지? 60%가 성공할 확률이 60%.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번 시행할 거냐면 600번. 600명을 택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잖아요. 자, 1단계. 여기까지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뭐라 그랬냐면 이 중에서 600명을 택했더니 이 중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이게 X인 거야. 이게 X인 거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X가 33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이거 정규분포로 접근하지 않으면 X가 330일 때, 331일 때, 332일 때 해가지고 600일 때까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해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데 나라면 정규분포로 풀겠어.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은 성공할 확률이 P가 60%고 시행 횟수가 600번인 거잖아요. 그래서 X가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 600에 60, 100분의 60이죠. 5분의 3의 확률.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 주어진 이항 분포를 가지고 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 평균 NP 맞아? 그럼 요게 360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분산 NPQ NP 곱해놓은 게 여기 있고요. 그쵸? 360이고 여기에다가 5분의 2를 곱하세요. Q를 곱한다. 괜찮겠니? 30, 64. 따라서 표준 편차는 8이 되겠지. 여기까지가 이항 분포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수치들을 들고 정규 분포로 넘어갑니다. 2단계. 그래서 X를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근사시켰어. 평균이 360이고 표준 편차가 8이 나왔어요.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거야. 어떤 확률이야? 참여한 학생 수가, 즉 X가 33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확률을 구하여라. P를 꼭 쓰세요. 서술형 평가 하실 때, 서술형 답안 작성하실 때 확률을 구할 때 P를 꼭 쓰시고 X가 33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표준화. 할 수 있겠지 이제. Z로 바꾸고 330에서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써볼까? 360을 빼고 8로 나누는 거야. 8분의 30. 8분의 30? 4분의 15? 수치가 좀 계산이 잘못됐는가? 어디죠? 한번 볼게요. 360 여기다 5분의 2를 곱하는 거죠. 5분의 2 5로 나누면 얼만데? 72 2 여기서 잘못됐구나. 미안. 여기가 144네요. 그쵸? 여기 12네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가 그럼 지우면 여기가 12인 거야. 그쵸? 여기가 10이에요. 잘 됐다.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상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30 5로 6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2.5네요. Z가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림을 늘 그려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0이고요. 마이너스 2.5입니다. 마이너스 2.5를 기준으로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이쪽부터 이쪽까지 따로따로 구하셔야 되죠. 이 부분 한번 구하시고 이 부분 한번 구하시고 여기가 반쪽 날개라서 0.5가 됩니다. 이쪽이 아마 4987인가? 4938? 360 빼고 괜찮죠 지금? 제가 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2.5 4938 4938이구나. 4938 좋습니다. 여기가 0.4938 어디냐면 0부터 2.5까지 그리고 반쪽 날개가 0.5가 된다. 그래서 다 계산하시면 9938 이렇게 된대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로 가보시면 요거는 그냥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것도 그냥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 그치? 요거는 어디 갔어? 미안해요. 이게 안 돼. 잠시만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지? 여기가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 요게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요게 이거 봐봐 얘들아. 몇 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몇 번. 이거 이산항열 변수거든.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이항분포로 시작해서 정규분포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두 종류의 막대과자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야. 요거는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번 시간에 해당하는 문제가 5번밖에 없어요.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50번 던졌다. 1단계. 그랬을 때 4보다 큰 눈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이항분포에 대한 이야기. 그랬을 때 4보다 큰 눈이 나오는 그러니까 횟수를 x라고 놓을 건가 보네. 그것이 135부터 165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자, 1단계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450회 던졌고 4보다 큰 눈, 그러니까 5나 6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5나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잖아요. 3분의 1.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다. 평균을 구해보시면 NP 하시면 150 되고요. 분산을 구해보시면 NP에다가 Q를 구하시면 100이 돼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10이 되겠지. 여기까지가 1단계. 이항분포를 분석했어. 그치? 어떤 상황인지 알았어. 2단계로 가겠습니다. 2단계. 이제는 이 이항분포를 135부터 165까지 어떻게 하냔 말이야. 30번 이상.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근사시키자. 근사시킨다. 어떻게 되느냐?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이렇게 근사시킨대.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 어떤 확률이냐면 x가 135부터 165까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150을 빼고 10으로 나누시면 돼요. 표준화 시킨다.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얘가 0이고 1.5고 마이너스 1.5죠? 양쪽이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1.5에 해당하는 확률에다가 곱하기 2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에 해당 0.4332 곱하기 2 하시면 될 것 같아. 0.8664 이렇게 된다. 교과서에 다른 문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어디 보자. 128쪽에 9번 있고요. 끝이야. 아쉽다. 기출문제 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정규분포 파트로 넘어가면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흘러가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표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진도는 계속 나가겠지만 기출문제 얘들아 관련된 거 하루에 2개 정도씩만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제가 일괄 뿌려드릴 테니까 그 기출문제를 2개 정도씩만 하루에 정규분포 문제 같은 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풀이는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풀 수밖에 없는 이유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NP, NPQ 기억하셔야 되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방법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